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또 사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시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집에 방 하나를 얻어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전전세다 보니 저희끼리 계약서를 적었고 그 계약서 내용 중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원인일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를 책임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방을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겠다면서요. 한 달 안에 방을 빼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끼리 맺은 계약이지만 계약서에 엄연히 기재한 사항이니 복비와 이사 비용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그 변호사님 먼저 전전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전세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고요. 네. 전전세라는 거는 이 임차인이었던 사람과 네. 전차인이 될 저와 있는 계약이 이 사람과 계약 맺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둘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지만 과연 이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을 집주인, 본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사연을 보면 두 사람이 동의하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동의가 없이 맺은 전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요? 네, 먼저 전전세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보통 전세권을 다시 넘기는 전전세 같은 경우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상에 등기가 없는 것은 이제 그냥 단순한 임대차와 다르지 않다고 보게 돼서 전대차로 보게 되는데요. 예. 이런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원 임대인, 그 임차인, 그리고 전차인 다시 받아 쓰는 사람은 그 각각에 대해서 효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한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이제 독자적인 어떤 임대차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고요. 네. 대신에 그 임차인이 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계약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네네. 동의 없이 맺은 그 뭐 전대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오, 그래요. 임대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이 되는데 무단 전대를 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그런데 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이 네. 사연 같은 경우는 또 해지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민법에서 이게 건물의 소부분 임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인의 그 무단 전차로 인한 해지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통상 30% 정도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예.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연자의 임차인, 원 임차인이 전체를 쓰고 방 한 칸만 쓰고 계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임대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예. 되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네네. 그 부동산 쓰시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전대를 못하는 규정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보통의 그 표준 약관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조항을 통해서 못하게 되는 거라서 돌고 돌아서 결론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네요. 네네. 예. 법과 현실이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계약서를 정말 잘 작성해야 되겠다는 걸 아까 사연도 그렇고 지금 사연도 보면서 느끼는데요. 이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세 주인이 그럴 경우에 복비와 이사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전대인이 이러저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가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전차인께서 전대인한테 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사항이 그런 원 집주인, 임대인한테 이걸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전세를 얻었는데 정작 자신은 좀 살지 않고 더 비싼 보증금으로 전세를 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 당연히 형사적으로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 전세금 사기가 예, 많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민사적으로는 소규모 전대가 불법은 아니지만 네.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다고 속였다고 한다면 또 그런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